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고대 사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고대 사회도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사회사는 경제사보다 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정치사랑 또 많이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 사회사에 사실은 어떤 파트에서도 내지 않는데 사회사만의 진짜 고유한 영역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신분. 됐죠? 그리고 어떤 계층에 대한, 신분 계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향리가 뭐지? 이런 거. 노비는 어땠어? 어떤 사람들이 노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은 뭐야? 중인은 뭐야? 이런 얘기들.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고대 사회는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시면 되냐면 고대가 좀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통신라 발해. 됐죠? 그래서 그 정도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선지에 고려 같은 것도 끼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구분 정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고구려. 앞에서 우리 다 했던 얘기야. 형사치수제, 서욱제, 일책십이법.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족인 부여시 8성의 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했고요. 아까 우리 기술선지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화랑도. 화랑도는 여러분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청소년 집단이에요. 청소년. 됐죠? 원래는 처음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룹핑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거는 걸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원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걸그룹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걸그룹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팬클럽을 모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걸그룹 멤버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나 와 뭐 이거 있잖아. 와 뭐 있잖아. 찌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걸그룹이 똑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걸그룹도 각 멤버들의 인기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 걸그룹을 주도하는 멤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원화 중에 남모와 준정이라는 원화, 이 걸그룹 멤버들이 갈등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왕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죽여서 땅에 안매장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종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진흥왕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흥왕이 뚜껑이 열린 거지. 여러분 이런 걸그룹 보셨어요? 멤버랑 멤버 갈등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연예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기사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멤버가 멤버를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살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걸그룹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걸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걸그룹이랑 이제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 집단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흥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갈등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남자애들이 좀 그래도 둔하고 관리하기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이 뭐냐면 그게 화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 랑이라고 하는 건 젊은 남자를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랑에 일단 랑에 뽑히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진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랑의 첫 번째 조건은 진골이어야 돼요. 혈통을 따집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진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여러분 한자로 꽃화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남자를 뜻하니까 이걸 그냥 우리말로 읽어봐. 그럼 뭐가 돼? 꽃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로 꽃남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화랑을 바라보면서 꽃남이라고 부르는데 막 부르면서 막 토하는 거야. 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진골이라는 혈통을 따지는데 외모가 보통 15세에서 19세 이런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돌인데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꽃남이라고 부를 때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외모가 출중해야 돼. 그래서 외모를 따집니다. 이게 화랑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화랑 멤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멤버를 따르는 팬클럽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팬클럽을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의 랑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게 무리도자를 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팬클럽은 근데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진골에서부터 6두품, 5두품, 4두품에서 이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팬클럽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청소년을 그룹핑한 거, 이걸 뭐라 그런다? 화랑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너무 오버페이스하고 7세기에 신라가 엄청난 위기가 되잖아. 그때 화랑들이 온몸으로 신라를 지켜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진골귀족 출신의 화랑, 육품이하인 앙도들이 자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규범이 원광 기억나시죠? 진평왕 때 세속 5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인들은 이 화랑들을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신라를 구원할 미륵이 이 화랑의 모습으로 올 거다. 됐죠? 그래서 화랑들을 미륵선화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입니다. 여러분, 골품제 중요한데 이건 고대사회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있어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치사한데 일상생활까지 다 통제. 됐죠? 예, 진골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육두품은 육관등 딱 아창까지만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우측에 교재 표 있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골은 17조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1급 공무원 이벌창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시면 육두품 보세요. 여기서 끝났지. 5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4두품은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6두품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다? 육관등 아창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관등 승진에 뭐가 된다고요? 상한선이잖아요. 이 위로는 못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래서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골품제. 이게 실제로 뭐 골품제의 모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이 골품제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응? 제가 선지를 드릴게요. 또 여러분 선지 드려야지. 1번 진골, 2번 육두품, 3번 5두품, 4번 4두품. 이렇게 관등승진의 제한,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거든. 여기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누굴까? 여러분 일단 1번 진골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5두품 똑같죠.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번일까요? 4번일까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그러면 이게 2번이냐? 4번이냐? 6두품? 그럼 4두품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응? 괜찮아? 그럼 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불만이 제일 많다? 여러분, 저희 형제가 넷이거든요. 제가 4형제 중에 둘째예요. 근데 제 위에 저희 형이 있는데 저랑 2살 차이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형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질서는 무조건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새 물건은 다 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시간은 형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중심이 오직 형한테만 맞추어져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제일 많을까요? 둘째인 저겠어요? 아니면 셋째, 넷째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희 형보다 키도 더 크거든요. 제가 인물도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형 안 봤잖아. 그래서 제가 인물도 더 좋고요. 제가 공부도 더 잘했어요. 그리고 말도 더 제가 잘해요. 그런데 그리고 몸무게도 내가 더 많이 나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형이야. 여러분 이 구조에 불만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막내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둘째인 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첫째인 큰형이랑 지금 째비가 되는 건 접니다. 넷째는 막내는 너무 멀잖아요. 왜 육두품이 골품제도에 불만이 제일 많았냐면 실제로 육두품은 그러니까 중앙에 복속당할 때 중앙집권가로 발전할 때 복속당할 때 5두품, 4두품 요 밑에들은 사실은 지방의 소족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방의 맹주가 아니야. 근데 육두품들이 뭐냐면 그 지역의 대족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역의 맹주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가로 발전한 신라라는 큰 국가로 발전하기 전에 그 동네에선 내가 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중앙에 끌려 올라와서 중앙에서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잖아. 그쵸? 신라의 왕족들이란 놈들한테. 자, 그러니까 이 골품에는 불만이 누가 제일 많다? 육두품이 제일 많다. 됐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득난이라고 불리웠던 것도, 그러니까 득난이 무슨 뜻이야? 얻기 어렵다죠? 그래서 이 득난도 누구다?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득난이 얼핏 들으면 성골이나 또는 진골 같은, 뭐 성골이나 진골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득난, 얻기 어렵다, 귀하다 이렇게 불리웠고요. 실제로 그걸 부른 걸 그럼 뭐 농민들이 불렀겠어요? 노비들이 불렀겠어요? 누가 불렀겠어? 사실은 진골들이 육두품을 불렀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득난, 누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품제,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관등승진의 이 상한, 이걸 사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중의제입니다. 중의제. 됐죠? 그래서 중의제는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육두품이면 육두품, 이거 외우도 좋죠? 어차피 문제 나오면 육두품 외에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육관등 아찬까지만이거든요. 그러면 진골은 보시면 육관등 아찬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공을 세우면 오관등 대하찬, 사관등, 파진찬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 육관등 아찬, 육국공무원이 됐어요. 좋지. 근데 문제는 난 인생이 끝나버린 거야. 됐죠?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의제예요. 그래서 자, 6아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찬, 그 다음에 2중아찬, 3중아찬, 4중아찬 해가지고 아찬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육두품이 아찬이 되면 그냥 아찬, 그 다음에 또 아찬이 되면 아찬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찬 3 이렇게. 근데 지금 진급을 했지. 근데 말장난이죠. 사실은 아찬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기, 나랑 나이가 똑같은 진골은 6아찬 된 다음에 그냥 5 대하찬으로 가버렸어. 이해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중의제라 그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품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나머지 사회 특징은 우리 정치사에서 다 했던 얘기요. 됐죠? 그래서 가볍게 볼게요. 자, 통일신라 민족 통합을 위해서 자, 이제 지배계층에게는 관등 부여합니다. 됐죠? 그래서 김유신 같은 사람도 진골인데 가야계잖아. 그쵸? 그 다음에 유민들, 일반 백성들은 구서당에 같이, 그러니까 중앙군 편제하기도 했다. 됐죠? 그 다음에 신라 중대는 육두품들이 이제 전제안권의 수호자로서 정계 진출을 활발히 하다가 그 다음에 하대에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개혁안을 냈다가 거부당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반신라 세력화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대 모순, 왕위쟁탈전, 그 다음에 농민봉기, 이거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해사회, 자, 고구려기가 다수고, 뭐 빈곤과, 뭐 다 했던 얘기잖아요. 피지배층.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회사까지 이제 말씀 다 드렸네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는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를 따로 뭐 이렇게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문제만 한번 받으면 일본 같은 거 보면 지금 그 구조호소경, 그 다음에 신라 나왔잖아. 그러니까 통신라를 골라라. 그 이제 경제 상황을 뭐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밑줄친 이인물. 지금 쌈뚱에 법화원 나왔잖아요. 그럼 누구라 그랬어?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발해, 이번 강의에서는 발해, 그 다음에 고대 경제, 사회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고대사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